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하러 가는 일상의 반복. 우리는 모두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태양 덕분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웃입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태양이 갑자기 지구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토픽에서는 이런 괴상한 문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추구하는 것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의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 파편이 지구에 착륙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그 앞에 인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구조. 이 파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태양을 만드는 물질은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이는 초고온의 걸쭉한 슬라임 모양으로 고열로 인해 원자의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면서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태양은 그런 점액을 가득 담은 거대한 고온의 구체입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태양은 황색 외성 항성으로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입니다. 상상을 넘는 온도이지만 그래도 우주의 가장 밝은 뜨거운 항성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태양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난로지만 장작이 아닌 수소를 통해 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이 화학 원소의 원자가 서로 충돌하여 헬륨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별은 열핵 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을 잃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E는 mc의 제곱의 공식을 기억하시나요? 이 우주 규모의 난로는 자신의 중심핵에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중심핵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헬륨과 수소의 상태는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태양의 구조는 양파 같은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층에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즉, 태양이 자신의 어느 부분을 지구로 던질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태양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계층과 대기층인데요. 내부에는 핵, 복사층, 대류층의 세 개의 층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은 물론 핵이죠. 중심핵에서는 매초 6억 2천만 톤의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사된 열과 빛이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69만 5,700km를 전파하기 때문에 외층에 분출하기에도 충분한 양입니다. 중심핵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밀도인데요. 부피는 전체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태양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소 원자들은 마치 만원 전차에 처박힌 듯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중심 핵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광자가 된 복사층을 통과하는데요. 광자들은 여기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 입자가 광자를 흡수하여 새로운 광양자를 발사하는데 그 방향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광자는 끝없는 미궁의 출구를 찾을 때까지 입자에서 입자로 계속해서 뛰어다니죠. 다음 층으로 가는 운 좋은 광자도 있으면 핵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있답니다. 중심핵에서 다시 방사된 광자는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광자 중에는 복사층을 수백만 년이나 방랑하는 것도 있답니다. 다행히도 대류층은 조금 더 느긋한 편인데요. 여기에서는 물질 그 자체가 위쪽으로, 즉 광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대류층 상향의 표면에서 식으면 다시 하강하여 층 아래쪽에서 다시 가열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마치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물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죠? 이러한 물질 순환은 착실계 같은 길을 지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류세포입니다. 드디어 태양의 대기층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표면은 광구라고 불리는데요. 광구는 크고 작은 알맹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이 물질을 순환하는 대류순환의 최상부입니다.
태양은 여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광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채층인데요. 채층은 계기일식대나 혹은 특별한 필터가 들어간 천체 망원경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격렬하게 변동하며 끓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질이 기둥 모양으로 분출하고 있는데 바로 스피큘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채층을 관찰한 한 천문학자는 그것을 타오르는 대초원에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딱 들어맞는 표현이네요. 태양의 파편들을 지구로. 그럼 이제 태양의 구조를 알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중심 핵부터 시작합니다. 태양의 중심 핵 온도는 섭씨 1500만 도. 선크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온도네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진스가 앞서 비슷한 사고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의 계산에 의하면 앞정의 머리 부분을 태양의 중심 핵과 같은 온도로 뜨겁게 데우면 반경 1500km 이내에 있는 모든 것이 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는 집 한 채 크기의 파편들을 중심 핵에서 꺼내서 무엇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고요? 물론 과학적 탐구심 때문이죠. 태양의 중심 핵 파편이 지구에 떨어졌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초고밀도의 실험 재료는 엄청난 위력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명적인 플라즈마 샘플을 임시로 브뤼셀에 둔다면 파리에서는 하루 동안 2번의 일출이 관찰될 겁니다. 이 두 번째 해는 점점 커지면서 프랑스의 수도는 초토화될 겁니다. 폭발의 위력은 가장 강력한 핵무기였던 차르본바의 100배를 넘습니다. 충격파가 지구를 여러 차례 습격하며 중앙 유럽 지역에 솟은 건물들은 모두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하늘에는 몇 년간 암운이 떠올라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그 대신 지구 온난화 걱정은 없겠네요. 그럼 조금 더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태양의 복사층 파편을 지구에 가져오게 한다면 어떨까요? 복사층 플라즈마는 그 정도로 뜨겁지는 않습니다. 섭씨 200만 도 정도인데요. 이 물질에는 강한 압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구에 떨어지자마자 그 압력은 사라집니다. 플라즈마는 수소폭탄 정도의 폭발을 일으킨 뒤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가 이미 실험했던 불운한 거리를 완전한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광구 파편은 어떨까요? 우리의 운명이 더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구의 온도는 높아도 섭씨 5000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플라즈마 샘플의 내부 압력은 지구의 대기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파편을 우리 연구시설에 놔둔다면 곧바로 눈이 멀 듯한 섬광이 퍼질 텐데요.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의 밝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TNT 환산으로 25kg에 상당하며 이는 곧 연구시설을 집어삼키는 대형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이 일대의 불길이 끝나면 태양의 파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플라즈마는 진작에 식어 기체로 변했으며 폐허가 된 연구시설의 위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표본은 채층의 파편입니다. 채층의 온도는 섭씨 6000도에서 2만도의 범위에서 움직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채층은 태양을 덮는 얇은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대기와 비교해도 채층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때문에 채층 파편은 지구상에 놓이자마자 대기의 강한 압력을 받아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인근에 있는 것은 모두 충격파에 휩싸입니다. 연구실에 있던 과학자의 안경을 박살내고 뼈를 부러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대참사가 된다면 태양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좋겠네요. 순간이동 기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구에 파멸을 가져오는 물체를 우주에서 자유롭게 전송하면 큰일이니 말이죠. 태양님, 하늘의 먼 저편에서 온기와 빛을 지금처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